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머니버드입니다. 오늘은 15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역전승을 읽어내 오신 존버 어니스트님에게 주식 역전승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어니스트님 그 호 존버 마음에 드시나요? 존버 별로 안 어울리는 말이긴 한데 관버 어떤가요? 관버. 관버. 네, 이거는 뭐 이제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짐작이 되는 얘기인데, 자, 어쨌든 오늘 주제는요,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제 뭐 홈런 치는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리고 안 되면은 손절해서 막 빨리 도망가, 튀어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, 뭐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서 역전승을 해낼 수가 있죠. 그리고 가만 보면 어니님은 그거를 되게 참 잘해요. 그래서 주식을 잘 하시는데, 오늘은 요 주식으로 역전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네,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버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역전을 하냐, 또는 그 불리한 상황으로 안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, 이런 두 가지 결과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.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역전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잖아요. 그게 뇌리에 박혀서 그 기술만을 굉장히 원해요. 한번 그냥 일반적으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, 그때 기억하시나요, 버디님?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16강전에서 이탈리아랑 한국의 축구 경기 기억하시나요? 아, 그거 뭐 완전 감동이었죠. 마지막 역전 헤딩골을 넣는 안정환 선수의 역전 헤딩골.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은 다 기억할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됐었던 장면이죠. 자,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왜 그 장면만 기억날까요? 이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장면만 기억나요. 주식 투자에서도 그렇거든요. 결국에는 역전하는 그 장면만을 기억이 납니다. 근데 그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단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누구도 강조하지 않아요. 실제로 투자에서도 그렇고요. 기본적으로 그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속내를 알고 나면은 생각보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. 그냥 제가 축구로 비유를 했지만 저도 잘 깊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되는 거는 그 당시 히딩크 감독 시절 당시에 훈련량이 어마어마했다는 소리는 많이들 들어보셨죠. 그 경기 앞에 것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네요. 그쵸. 그 앞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장면이 나온 거지.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잖아요. 인과관계가 있다고. 앞단이 없는데 결과가 나올 순 없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역전을 잘하나요? 아니면 그 방금 전에 사용한 역전의 기술이 어떤 건가요? 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지만 저는 한결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결과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답변을 드리거든요. 참 저다운 답변이지만 많은 듣는 사람들은 별로 원치 않는 답변이란 거 너무 잘 알아서 조심스러운데, 근데 약간 좀 머리를 탕 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아마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뭐 이영표 선수인가 누군가가 이제 크로스를 올렸고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막 뒤로 물러나듯이 헤딩을 이렇게 스치듯이 해서 막 그 스킬에 되게 막 열광하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런 결과물의 하나일 뿐이고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의 과정들이 있을 거고 전술적인 훈련이 있었을까, 이거는 이제 다들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거를 이제 짚어서 말씀해 주셨네요. 네, 맞습니다. 거기서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몇 도로 틀어서 어떻게 헤딩을 넣어서 골을 넣어야지, 짐작컨대 안정환 선수 본인도 그 정도까지 계산은 안 했을 거예요. 내가 그랬나? 뭐 이렇게 그냥 영상 보면서 알겠죠 아마. 네,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해서 나온 것 뿐이지 그걸 계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근데 그 몸이 그 시점에 그렇게 반응한 거는,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그때 사용한 기술이 아니라 앞단에 만들어진 훈련이거든요. 주식 투자도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해요. 시장은 수시로 변하고 종목도 수시로 변합니다. 굉장히 어려운 시합이 있어요. 그 시합에서 많은 분들은, 최소한 절반 이상의 분들은 시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먼저 백기를 들거든요. 시합을 그냥 포기해버려요. 하지만 제가 이런 역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역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역전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. 역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이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역전의 기술만 있으면은 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, 역전을 하고자 한다면은 역전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체력을 반드시 길러야 돼요. 체력이 없는데 기술만 있다? 절대로 역전 못 합니다. 제가 아까 이제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로 소개를 했는데 존버 어니스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.
그럼 이게 뭐 존버를 하면 되는 건가요? 이 체력이라는 게 뭘까요?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에서 역전이 가능한 거며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준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가령 이런 종목을 예로 들어볼게요. 뭐 유명한 종목이니까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, 이 흐름을 1차적으로 여기서 안 했어야지, 그것도 맞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. 피할 수 있었으면 피해간다. 하지만 피해간다고 피해갔는데도 어떤 시점에선 이런 하락 흐름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. 대세 하락이 나오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. 그랬을 때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었을 때 약간 국룰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여기서 손절해야지,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뭐 했냐, 이런 얘기가 대부분일 거예요. 손절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손절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굳이 손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. 여기서 존버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, 단순 존버하고는 제가 말하는 기다림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면은, 존버는요 도망가는 겁니다. 방치하는 거고요, 회피하는 겁니다. 어떻게든 되겠지, 체력은 1도 필요 없습니다. 그냥 회피하고 창고에 박아놓고 계좌 안 보고 도망가면 돼요. 그러고 알아서 해결되길 바랍니다. 여기서 자신이 들어가는 체력이 뭐가 있을까요? 단순한 시간 소모 말고는 들어가는 체력 거의 없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말하는 준비된 체력이란 거는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.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 하락 흐름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당연히 파란불 보면 짜증 나겠죠. 그 짜증나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고, 그 안에서도 시합을 포기하지 않고 역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중과 균형을 컨트롤해 나가고 계좌를 관리하면서 종목을 유리하게 이끌어 와야 됩니다.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요, 존버는요 여기서 시작해서 주가가 빠졌다가 이 이상 올라가 줘야 플러스 수익이 납니다. 다르게 말하면은 존버는 무조건 내가 산 것보다 올라가야 수익이 난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물타기 조금 하게 되면은 아래로 올 수는 있겠죠. 뭐 그냥 그 정도 차이입니다. 근데 제가 말하는 관리하는 역전은, 관리하는 존버라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은, 하락이 나오다가 아무리 하락이 깊게 나와도 어느 정도의 상승 파동은 같이 가지고 가는데,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나올 수 있고 심지어 수익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죠. 내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종목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지고 있었던 시합을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요. 이 차이가 초보자일수록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. 근데 이게 가능하다,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. 여기서 A와 B는 굉장히 다릅니다. 이거를 그래 뭐 한 요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건데, 이것도 이 정도만 올라가면, 여기까지면 안 되겠지만 요 정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, 그렇게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덜 기다린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이런 흐름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계속 수익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계속 관리하면서. 근데 이거는 절대, 이 A의 방식으로는 여기서는 절대 수익을 못 내고 오히려 이제 더 구렁텅이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흐름이죠, 이런 게. 네, 맞습니다.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인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, A의 존버는요 계좌 잠식이 가능하고 오히려 빈번합니다. B의 방식은요 계좌 잠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. 그 차이가 실제로 시장을 오랜 시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계좌 잠식의 유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주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거예요. 주식하면은 위험한 거 아니야? 그 위험이라는 거가 이제 극단적 위험을 말하자면 망하는 거잖아요, 완전히. 근데 그 망하는 거에 굉장한 그 지분이 있는 게 계좌 잠식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어니스님한테 어니스님 주식하다가 망할 것 같지 않으세요? 라고 하면 어니스님 아니라고 대답하시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아마 나는 계좌 잠식 안 될 것 같은데? 안 될 거야.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. 경험도 있고.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. 네, 맞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리스크 있는 거, 그리고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상장 폐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종목의 상장 폐지. 근데 제
기준에서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면요. 상장 폐지보다 계좌 잠식이 더 위험합니다. 그렇죠.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셔서 그런데 내 전 재산이 주식에 막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50% 60% 돼가지고 현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막 빚만 남아있고 막 그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. 그거 망한 겁니다. 그게. 근데 내가 이제 뭐 몇 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됐다? 그건 망한 건 아니거든요. 그거는 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. 그거는. 네, 맞아요. 상장 폐지는 극복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계좌 잠식은 글쎄요. 계좌 잠식을 만들어낸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은 안 풀리거든요. 그거는. 이 말은 만약에 언니님한테 계좌 잠식된 상황을 던져주면 언니님이 그걸 또 풀어내겠죠. 네, 웬만하면 풀 수는 있는데 완전 막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막 미수신용 몰빵돼가지고 빚이 막 돼 있고 당장 막 반대매매 맞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건 풀어내시겠죠.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걸 풀어낼 수 있을까? 그거는 완벽하게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, 뭐 얘기가 잠깐 샜는데 A랑 B랑 이게 엄청 다르다. 계속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보게 되면은 미수몰빵 신용이 된 깡통계좌, 그거는 또 한 종목에 몰빵까지도 돼 있어요. 몰빵된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그 한 종목이 깊은 하락을 맞게 되면은 계좌 잠식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고, 그게 상장 폐지되거나 그렇게 되면 진짜 망하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은 세팅만으로도 얼마든지 안전장치를 걸 수 있다,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,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리스크, 극단적 리스크는 투자자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건 피해갈 수 있다. 투자자가 맞아야 되는 최고의 리스크는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예측이 불가능했던 불가항력적 변수다. 그게 심지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다. 하지만 그 상장 폐지조차도 관리는 가능하다. 이 영역으로 들어오셔야 계좌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고 관리하는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리고 그게 꾸준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역전의 명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. 대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감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체력을 같이 기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아니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자기만 잘났다고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이제 오늘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면 저희 클럽의 회원분 한 분께서 저희 영상 보시고 저희 클럽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배우고 훈련하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하시던데, 오늘이죠. 오늘 그동안에 이제 자기 종목 중에서 마이너스 90%까지 간 감자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90%까지 간 종목을 최종적으로 완전 수익까지는 아니었지만 관리를 잘 해가지고 수익권인 상황에서 잘 마무리를 했다. 그러니까 손실 방어가 잘 됐다, 이 얘기를 하신 거겠죠. 마이너스 90%짜리인데. 그리고 뭐 그 종목 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계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정리를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뭐 이분이 뭐 몇 년 동안 우린 같이 한 분도 아니고 사실 계속 그동안에 이제 훈련을 계속 해온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잖아요. 근데 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, 어려운 상황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, 그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안 가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. 사실은 더 좋은 거는.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거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적도 있었는데, 막 정분할로 한 50개 종목 가지런하게 반토막 나서 깔끔하게 물려 있었던 계좌, 그분도 사실상 지금 이제 10개 미만 남았으니까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, 관리는 의지가 있고 훈련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이 그거를 부딪혀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관리는 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. 기술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.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체력을 길러낼 마인드 같아요.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. 자,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관리를 한다는 게, 이게 단순하게 이제 뭔가 잘 안 풀리니까 관리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, 주식하는 기간 내내 그 관리라는 게 장착이 돼 있고, 언니님이 아까 이제 뭔가 좀 세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내가 이제 주식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. 그 시스템이 그 관리에 포커스가 좀 맞춰진 상태로 가면은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게 주식을 해나갈 수가 있고, 정말 언니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변수만 아니면, 정말 극단적인 변수는 막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다던가 이런 거 아니면 내 계좌는 항상 안전할 거다, 항상 굴러갈 거다, 이런 느낌으로 주식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더 나는 거죠. 버디님도 유경험자잖아요. 전자와 후자에. 저는 완전히 그 환골 탈태죠. 주식 인생 전반기, 후반기가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. 저도 처음부터 만약에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처음부터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이런 얘기 못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진짜 평범하게 여러분들처럼 더 심하게 그랬던 사람이거든요. 그 더닝크루거 효과 예전에 말씀드렸는데, 우매함의 봉우리의 끝에 올라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, 되게 그런 경험을 겪다가 탈피한 케이스라서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
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케이스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 해볼까요? 제가 어제 뭐 기사가 있길래 이제 잠깐 봤는데 이 위니아딤체라는 주식이거든요. 이 주식이 뭐 최근에 되게 이렇게 많이 올라갔대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기사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여기서 그 상장이 된 거거든요. 여기서 상장돼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일봉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? 가만 보니까 5년 동안 여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주식이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이때 매수했던 분이라면 지금까지 존버예요, 그냥. 이거 얼마나 우울합니까? 이거 마이너스 막 70%까지 갔을 것 같은데 얼마나 짜증나요. 근데 언니님이 말했던 그 관리하는 마인드, 그거만 있어서 관리했으면 여기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정말 다양하게 낼 수 있었던 그런 주식이란 말이죠. 이게 너무 상징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. 그렇죠. 이게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많은 이면들의 그림자가 많이 섞여 있는 차트네요. 그렇죠. 이거 아마 이제 언니님은 관심 없을 만한 주식인데 저도 이제 어제 기사 보면서 뭐 이래? 이러면서 이제 봤거든요. 그리고 뭐 모를 만한 주식도 아니잖아요. 이거 뭐 딤체, 그 냉장고 뭐 이런 건데 이런 지경에서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익 낸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샀거나 뭐 그런 분들은 완전히 고통만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, 무조건 피할 수 있다, 그렇게 볼 수 없어요. 이런 흐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 어디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흐름 안에서 내가 다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, 없다,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보자마자 딱 생각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진입했을 때 그리고 마무리했을 때 이 장면을 단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.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마치 역전골을 넣을 때의 장면처럼.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죠. 이게 지나야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이걸 지나간다?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2016년에서 2019년 3년이면은 뭐 적금도 3년인데 할만하지 않겠어? 라고 말하지만 주식시장에서 3년을 온전하게 잘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? 웬만큼 훈련되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 흐름에서 마른 거래량의 흐름에서 그리고 기본이 마이너스 50% 깔려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60%까지 간 거예요. 저거 보면은 저 흐름에서 보면 단순하게 3년이 아니잖아요. 네, 3년 중에 한 3달? 3달이 뭐예요? 3달도 안 되는 시간만 잠깐 움직여주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잠자있던 종목이나 마찬가지예요. 이거를 회피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? 그걸 할 수 있다라면 준비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, 뭘요? 그러니까 그냥 존버만 해도? 존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리하는 존버 말씀하시는 거죠? 네. 회피라는 거는 이제 그냥 단순 존버. 회피는 도망간 거니까, 백기를 든 거니까.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 나는 그냥 계속 꿋꿋하게 존버하고 있으니까 회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. 이거 기억하세요.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해낼 수 있다. 해낼 수 있다가 아니에요. 이거 진짜 되게 무난하게 관리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는 주식이에요, 이것도. 근데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. 여기서 샀으면 이거 완전 진짜 개짜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어니스트님께 들었던 얘기가 이제 사실 저희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저희 시장이 좀 변동성이 안 좋은 방향으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. 바로 이제 물론 이제 영상 업로드 시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제만 해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당황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솔직히 이제 주식 말고도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하는 분들도 최근에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다들 되게 막 당황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시는데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. 이거 진짜 뭐 되게 힘든 상황도 아니에요. 따지고 보면 이 작은 흔들림에도 본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다면은 그건 애초에 좀 시작 전부터 잘못 끼워진 거일 거라는 거를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그렇게 의심을 하고 내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개선해야죠. 그 개선하는 방향을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보편적인 이 주식시장의 룰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거든요. 이걸 좀 배우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 영상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제대로 경험하고 배우려면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시면은 훈련 받으면서 실전 매매하면서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아까 이제 그 회원분 90% 감사 상황까지 관리했다고 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다수가 모여있는 공간이니까 오시면은 언니님한테 배우는 거 말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을 막 만들어서 같이
정말 든든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발판도 있어요.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.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관련된 거는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습니다. 공지를 네이버에 주식비더 공유카페 검색해서 들어가셔서 그 카페에 공지된 거 보셔도 되고, 아니면 영상 하단부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. 저희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